오연수 할머니가 18살의 나이로 시집을 왔던 1950년대 후반은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곧 집안의 운명이나 마찬가지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오할머니가 알던 사실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남편이 나보다 4살 연상이다. 그리고 딸 둘이 있는 집안에 들어가 아들을 낳아주면 된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의심 없이 자신이 정식 혼례를 치른 본처로 믿었습니다. 그날 입었던 꽃다운 색동옷만큼 자신의 미래도 곱게 펼쳐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꿈에 부풀었던 새색시 오연수 할머니는 시댁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싸늘하고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잔칫집처럼 떠들썩해야 할 집안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고, 시어머니는 오할머니의 손을 잡고 부엌 대신 대청마루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 여인이 앉아 오할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3살, 오할머니보다 5살이나 많은 연장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그 여인을 가리키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분은 너의 큰어머님이시다. 내가 들어와서 이 집안대를 이어야 하니 잘 모셔야 한다. 그 말 한마디가 18 오할머니의 세상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큰어머님이라니, 그럼 자신은 첩의 신분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4살 연상이 아닌 15살 연상이었습니다. 오할머니는 사기를 당한 듯한 기분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첩이라니요? 저는 몰랐어요. 울부짖었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싸늘하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아주면 그게 곧 너의 자리다. 지금 친정으로 돌아가면 너만 손해다. 이 집안 귀한 씨를 받은 것만 해도 영광인 줄 알아라. 당시 여성에게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가문과 개인의 파탄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미 혼례를 치르고 온 이상 오할머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작은 며느리라는 서러운 자리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본처인 박옥순 할머니는 오할머니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린 두 딸을 무릎에 앉히고 오할머니를 쳐다보는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할머니는 그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 온몸을 베는 것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시댁에 들어온 오연수 할머니는 시어머니와 본처의 감시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생존 수단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으나 시댁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실망감은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쯧쯧. 아무리 곱게 들어왔기로써니 이 집 대를 이을 복은 없나 보다. 대를 이을 복이 없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갖은 구박과 멸시가 쏟아졌습니다. 본처인 박옥순 할머니는 이때 오할머니를 자신과 동급에 실패한 며느리로 여기며 잠시 질투를 멈추는 듯 했습니다. 너도 나와 별수 없이 아들을 못 낳는구나 하는 싸늘한 시선만이 오할머니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오연수 할머니는 온갖 민간요법과 정성을 쏟아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 종원 씨의 탄생 소식에 집안에는 오랜만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은 오연수 할머니에게 아낌없는 큰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연신 우리 집 복덩이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고, 오할머니는 단숨에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할머니는 잠시나마 이 집안에 인정받았다는 따뜻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곧 피를 말리는 불행의 그림자를 동반했습니다. 본처인 박옥순 할머니의 울분이 폭발한 것입니다. 자신이 해내지 못한 아들 낳는 일을 후실이 해냈다는 사실은 본처로서 지켜온 박 할머니의 모든 자존심과 존재 이유를 무너뜨렸습니다.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이 격렬한 질투심으로 변했습니다. 첩 주제에 감히 본처 앞에서 길을 펴려 하느냐. 박옥순 할머니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오연수 할머니를 향한 모진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은 오할머니를 감쌌기 때문에 박할머니의 괴롭힘은 더욱 은밀하고 치졸한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겨울 새벽 작은 며느리가 게으르다며 냇가에 나가 찬물로 세수하게 하고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던져주었습니다. 오할머니의 손은 늘 피가 나고 터져 있었습니다. 8식구가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박할머니는 시어머니가 보지 않을 때 오할머니의 밥상에만 반찬 없이 김치 한 조각만 올려놓았습니다. 첩 주제에 감히 맛있는 것을 먹으려 하느냐는 무언의 멸시였습니다. 내가 들어와서 이 집안이 엉망이 됐다. 내 아들이 대를 잇는다고 한들 너는 영원히 첩이다 같은 비수 같은 말들을 매일같이 쏟아냈습니다. 오할머니는 그때는 정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어서 모든 수모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두 할머니 사이의 감정적인 싸움이 극한으로 치닫는 동안 이 집안의 가장이어야 할 남편은 이 복잡한 상황을 책임지기는커녕 한량 기질로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5살 연상의 남편은 돈벌이에는 관심이 없고 쥐꼬리만큼 벌어온 수입마저 술로 탕진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종종 행패를 부렸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내가 잘난 줄 아느냐 며 오할머니에게 폭언을 퍼붓는가 하면 본처에게도 내가 대를 잇지 못했으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두 여인 모두에게 상처만 주는 존재였습니다. 8식구의 생계는 오롯이 두 여인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박옥순 할머니는 본처로서의 체면 때문에 바깥일을 나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오연수 할머니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는다. 미움이고 질투고 다 소용없다. 일단 살아야 했다. 오할머니는 등에 막내 아들을 들쳐업고 새벽같이 나가 남의 집 논밭에서 품을 팔았습니다. 봄에는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는 벼를 베고 틈틈이 삭바느질로 눈을 붙일 틈도 없이 일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박옥순 할머니의 질투 섞인 구박이 쏟아지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환경 속에서도 유일한 위안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박옥순 할머니의 딸들과 오연수 할머니의 아이들은 성인들의 복잡한 관계를 알지 못한 채 큰엄마, 작은엄마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를 친형제처럼 따랐습니다. 큰딸이 작은아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작은딸이 작은엄마의 바느질을 돕는 모습은 두 여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내 아이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웃는 모습만이 이 집안에 남아있는 유일한 햇살이었습니다. 오할머니는 아이들 때문에 이 집을 떠날 수도, 박할머니는 아이들 때문에 오할머니를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3년 뒤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라는 권력자가 사라지자 집안 내의 공개적인 시집살이는 줄었으나 두 여인 사이의 냉기는 여전했습니다. 박옥순 할머니는 여전히 오연수 할머니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할머니 역시 그 질투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 남편마저 술병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세상을 등졌습니다. 남편은 그 흔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부재는 두 여인에게 슬픔보다는 막막한 현실을 가져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후였기에 이제 이 집안에 남은 성인이라고는 본처 박옥순 할머니와 후실 오연수 할머니 단둘뿐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살림과 6식구의 막막한 생계였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 싸늘한 방에 두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박옥순 할머니가 마른 기침을 하더니 처음으로 오연수 할머니에게 말 아닌 말을 건넸습니다. 작은 며느라, 이제 이 집에 우리 둘뿐이네. 남은 건 이 허름한 집이랑 애들뿐이고. 오연수 할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냉정하고 질투심 가득하던 박 할머니의 눈빛은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과 막막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미움도 질투도 사칠 만큼 그들에게 남은 것은 생존이라는 공동의 숙제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절박한 상황이 거짓말처럼 두 분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매개체가 사라지자 두 여인은 이제 서로가 이 집안의 유일한 버팀목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고 싸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할머니가 고된 밭질 끝에 쓰러지자 박할머니는 달려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워하던 첩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동생이자 동료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미음 한 그릇을 떠먹여주며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너까지 쓰러지면 이 집은 누가 지키니? 어서 일어나. 이 순간 미움과 질투는 사라지고 뼈아픈 고난을 함께 겪어낸 서로 돕는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오연수 할머니는 바깥일을 전담하며 돈을 벌어왔고 박옥순 할머니는 맏며느리로서 살림을 책임지고 오할머니의 아이들까지 친자식처럼 보살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라는 기구한 인연이 60년의 세월 속에서 삶의 동반자이자 가장 믿음직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넓은 시골집에는 본처였던 박옥순 할머니와 첩이었던 오연수 할머니 두 분만이 남아 서로에게 가장 편한 친구처럼 황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첩과 본처라는 이름으로, 한때는 서로를 미워했던 숙적으로 살았지만 60년의 고난과 세월은 그 모든 굴곡을 다독여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